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40여일,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끝나면 내일부터는 설 연휴, 이번에는 좀 깁니다. 설 연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모인 가족들은 대통령 선거를 이야기할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 대장동 특혜 의혹도 있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있고, 요즘은 성남FC 이 후원금 광고비 의혹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성적으로 볼 때 가장 아픈 것은 아마도 형수에게 쌍욕을 하는 그런 장면이 담긴 이 과거 가족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이재명이 윤석열에게 질지도 모른다는 이런 압박감 때문일까요? 자, 최근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무리한 일정을 잡았습니다. 경기도를 돌면서 연설을 하는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냥 운 게 아니라 엉엉 울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또, 그러나 눈물이 제대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고 이런 표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 후보로 나온 이재명 후보가 감정에 복받칠 수도 있고, 또 본인은 상당히 이런 자신에 대한 공격이 억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자신이 억울하다고 하면서 했던 발언들을 한번 분석해 보면, 이제 어머니와 형은 세상을 떠났다. 자, 그러면 형, 고 이재선 씨는 나쁜 사람이 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변명을 보면 나는 옳았다, 형은 나빴다, 이런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형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이재명 후보는 형이, 어머니가 이미 고인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사자인 형은 세상에 없다고 해서 이렇게 막 발언을 해도 되는 걸까요? 형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음에 나오는 형수 박인복 씨가 있습니다. 그 박인복 씨가 어제 긴급 입장문을 장영하 변호사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 장영하 변호사가 공개한 이 이재명의 형수 박인복 씨의 주장을 보면 참 이재명 형수 가정이 볼 때는 이재명 후보는 참으로 나쁜 사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튼 설 연휴를 앞두고 터져나온 이재명의 형수 박인복 씨의 충격 입장문은 이번 선거에서 상당히 이재명 후보를 괴롭힐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형수 박인복 씨는 소송도 예고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지난 24일 경기 성남시 상대원 시장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시를 찾아서 감정이 복받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른바 형수 욕설과 관련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 이제 어머니도 형님도 떠났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해명 중에 고인이 된 형 이재선 씨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공무에 개입하는, 형님이 공무에 개입하는 일을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고인이 된 친형 재선 씨를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제 가족들을 동원해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여러 형제 중 한 형제를 그들이 성남시 의회 비례대표 공천 주겠다, 이재명 쫓아내면 시의회 의장 시켜주겠다고 자극하고 유혹해서 그 형님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결국 어머니 폭행해 병원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이 형수에게 욕설을 한 그 녹음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형을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폭행해서 병원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의 말만 들으면 이재명의 친형, 고인이 된 이재선 씨는 참 나쁜 사람이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고인이 됐기 때문에 반박을 못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형수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자, 재선 씨의 유족 측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형수인 박인복 씨, 장영하 변호사에게 소송 예고가 담긴 입장문을 장문의 문자 메시지로 어제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박인복 씨는 입장문에서 이재명 후보가 눈물까지 흘리며 거짓말하는 모습에 저희 가족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인이 된 이재선 씨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 때 공권력의 칼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할 뻔했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안 계시고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 가족에게 또다시 뻔뻔한 거짓말이 나오고 있다. 10년 전에 남편의 정신상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결에 나와 있는데도 왜 항상 이재명한테는 미친형이어야 할까요? 무엇을 덮기 위해 항상 미친형 취급을 당해야 할까요? 거짓말 하는데도 눈물이 필요한 것일까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최근 연설에서 자신의 통화 욕설을 또다시 형인 고인이 된 재선 씨의 정신병 탓으로 돌리는 이 발언에 형수 박인복 씨가 이제 법적 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실제 법원 기록을 보면 이재명 후보 관련 공판에서 검찰은 2012년 12월 22일 모 연구소에서 재선 씨에 대해 실시한 심리학적 평가에서 조울증과 관련된 단서들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다. 유의미한 정신과적 장애 및 정서적 어려움이 있지 않은 상태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렇게 검찰이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2020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고에서 그가 2012년 4월에서 8월까지 성남시 내 보건소장의 반대도 재선 씨 강제 입원을 시도한 정황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입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가 보건소장에게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평가 문건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거나 브라질에 출장 중에도 보건소장에게 연락해 재선 씨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재촉했다는 것이 법원이 확인한 사실이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이재명은 형이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고 말했을까요? 분명히 이거는 선거 과정에서 했던 이재명 후보의 발언입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자, 재선 씨가 어머니를 폭행했다는 이재명의 발언, 여기에 대해서도 형수 박인복 씨는 당시 존속상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처분 결과 통지서를 공개하며 어머니 폭행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박인복 씨는 입장문 말미에 이재명을 용서 못하고 눈 감은 남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젠 법으로 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장영하 변호사는 법률 검토를 거쳐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형수의 양심 선언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후보 선거 과정 이제 40일 좀 더 남았습니다만 형수의 반격이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